대구광역시는 지난 8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달성군 직원들과의 소통 공감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은 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 창칠리 국가산담모아 미래도 경로당이 10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최초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치료실을 운영 중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4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구대 달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 서민우 의원을 의장으로 정창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정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난사의 2시 데이트가 7월 17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실내악의 발견 두 번째 무대가 7월 1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7월 1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8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선진 대국시대로 가자 라는 주제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달성군 직원들과의 소통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군회원 및 달성군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등 500여 명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특강은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의 현안 사항뿐 아니라 인생 터닝포인트, 부부 갈등 경험담,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친근한 질문 등 다양한 내용과 대화로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성군과의 오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며 달성군은 제2국가산업단지,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성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대구 미래 신산업 발판을 마련하는 등 대구 산업의 심장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앞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나가기 위해 달성군 직원들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당부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은 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주민 사이의 갈등, 동물학대가 유기 등의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대구시에 유기되어 공공동물보호소로 입소되는 동물만 매년 4,500마리 정도입니다. 입소 동물 중에 절반 이상은 자연사하거나 지금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동물복지 문제를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리고 대구시의 동물복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가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유실 유기동물 문제, 동물학대, 동물보호 업무 인력 부족 등 개선 과제들을 발표했으며 토론회를 제안한 윤권근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반려동물은 말 못하는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감 없이 길러지다가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대구시 동물단체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 국장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대구가 유기동물 발생 비율은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유기동물 자연사 비율이 44.1%로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29.8%인데 대구는 1.5배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정책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임미연 달서구 의원, 이준호 수성대 반려동물공과 교수, 박준서 대구 수의사회장, 임규호 대구 유기동물보호협회 대표, 김종호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이 종합토론을 펼쳤습니다. 달성군 구지면 창칠리 국가산단 모함이래도 경로당이 지난 10일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기관단체장, 창칠리 노인회원과 마을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개소식을 축하했습니다. 김기수 창칠리 노인회장은 경로당이 개소하게 돼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로당이 친목을 도모하고 행복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국가산단 모함이래도 경로당이 개소하게 되어 기쁘고 그간 노력해주신 구지면민께 감사드린다며 달성군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현재 341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건강기구 및 생활용품 지원 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더 이상 특수한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건강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경제적 불안정,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많은 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높은 자살률과 우울증 증가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통적인 정신건강 관리 방식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현 시점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최초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 디지털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키퍼, 호모프롬프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 시설은 메타버스, VR, AI 등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불안, 우울 및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주는 맞춤형 디지털 치료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신건강 디지털 치료실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생체 신호 및 스트레스 측정, VR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 체험, 명상 및 음악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네, 마인드 키퍼 호모 프롬프트 양성을 위한 디지털 치료실 사업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고안을 해냈습니다. 마인드 키퍼라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 건강을 좀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저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저희 실무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능력을 좀 고취시키고, 그리고 또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스스로의 마음 건강을 잘 지키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발맞춰 VR이나 AI 같은 그런 디지털 치료 매체가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 센터의 정신건강 사업 서비스들을 관심이나 흥미들을 기준으로 좀 많이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고 좀 부담 없는 그런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예술치료 프로그램과 자화상,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등의 창의적인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센터에 온라인 홈페이지라든지 전화로 접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일정을 좀 안내를 드리고 오시게 되면 이제 우울, 불안, 스트레스 검사를 우선 하시게 되고 생체 신호와 더불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신지, 우울이 좀 있으신 분은 AI 예술 치료, 불안이 좀 있으신 분은
VR 기계로 이제 컨텐츠 진행하시고,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분은 메타버스 이렇게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대상자분께서 좀 더 다른 컨텐츠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사실상 심리 상담이나 심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 다소 좀 무겁거나 아니면은 좀 꺼리낌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정신건강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좀 더 본인의 마음을 잘 좀 체크를 하시고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좀 더 정신건강에 체크하시고 완화하시는 거에 많은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달서구는 지난 4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9대 달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 의장 서민우 의원, 부의장 정창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에 도화석 의원,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의원, 복지문화위원장에 남현주 의원, 고시환경 위원장, 김장관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서민우 신임 의장은 우리 달서구가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달서구에서 보금자리를 펼치는 신혼부부들에게 웃음이 되고 달서구에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달서구의회가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볼리동 송년이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물은 인간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이며 시민은 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시민들이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끗한 자연 환경에 대해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신뢰하고 수돗물을 거리낌 없이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해 선택하는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는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2021년에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 72,460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 47%, 울산 39.3%, 서울 36.5%, 인천 28.3%, 대구 28%로 나타나 대구의 수돗물 음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마시는 직접 음용률은 5%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의 직접 음용률 평균 74%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51%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낮은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은 특히 1991년 낙동강 수원지 페놀 사태, 인천의 2019년 붉은 물 사건, 2020년 수돗물 유충 사건 등이 있었으며 수돗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국민적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물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시민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생수와 정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는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자원 낭비,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그 누적된 결과는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생수가 수돗물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생수가 수돗물보다 덜 안전할 수도 있다고 하고 1리터 생수 플라스틱 병 속에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24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수기 구매, 렌탈 비용, 생수 구입 비용 등을 추산한 결과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 사회적 비용을 연간 2조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유럽 국가와 유럽연합 수준에서 수돗물 사용을 장려하려는 정치적, 사회적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돗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는 식수 지침 개정안을 2018년에 제안한 것입니다. 전략은 접근성 향상, 품질 기준 이점에 관한 투명성 강화로 구성됩니다. 수도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관리, 노후 수도관 교체, 정수장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집 수돗물 수질 공급이 궁금한 세대를 대상으로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주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운영 중입니다. 달수구에서는 이 제도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게 하려면 물 음용 행태를 변화시키는 일관된 유인책을 개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달서구가 수돗물을 음용 촉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유인책은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금난새의 2시 데이트가 7월 17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금난새의 지휘 아래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하모니카 이윤석, 기타 지익환, 피아노 박창혁, 타악기 이상준의 협연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은 벤저민 브리튼의 단순 교향곡, 무디의 스페인 환상곡 톨레도, 몬티의 차르다시, 니노 로타의 영화 내부 OST,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등 친숙한 클래식 음악을 다양한 악기의 협연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금난새의 2시 데이트는 이번 7월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반기에는 소프라노 이윤경과 함께하는 오페라 데이트, 이윤경의 2시 데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실내악의 발견 두 번째 무대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고전적이고 낭만적으로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고전주의 작곡가 모차르트와 후기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20세기 작곡가 도훈아니의 작품이 연주됩니다. 바이올린 곽유정과 김나영, 비올라 최민정, 첼로 백유희, 클라리넷 김차웅이 출연합니다. 첫 곡은 모차르트가 클라리넷 연주자 안톤 슈타들러를 위해 1789년에 작곡한 클라리넷 5중주입니다. 휴식 후에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작곡가 도훈아니의 현악 4중주 제3번이 연주됩니다. 이번 공연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1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토기빵 2탄 레시피 공모전. 오는 8월 16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 달토기빵의 새로운 레시피 발굴을 위해 달토기빵 2탄 공모전에 참가할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 달토기빵은 2021년 달서구 대표 관광자원인 2만년 선사시대를 모티브로 달서구청과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달서구 지부가 함께 개발했습니다. 현재 18개소 지정 판매업소에서 판매 중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 2탄 개발입니다. 공모 자격은 지역,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8월 16일까지 달서만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만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달서구청 위생과로 하면 됩니다. 공모전은 총 19개의 수상작을 선정해 대상은 100만원,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10만원, 입선작은 5만원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작품은 달서구를 대표하는 달토기빵 2탄으로 출시되어 달토기빵 지정 판매업소에서 판매될 계획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달토기빵 2탄 레시피 공모전을 통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달서구 대표 먹거리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선제 대응에 나선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저소득 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안구 확인 무더위 쉼터 운영 냉방용품 지원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달서구에서는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형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숨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즐거운 생활 지원단 대화기부 사업,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등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25,370여 명에 대한 전화 및 방문 등 공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및 사전 예찰 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에 이어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복지관 등 무더위 쉼터 14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경로당 냉방비를 6만원 증액 지원했습니다.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으로 6월부터 4개월간 현장 대응반을 구성하여 순찰 등 선도 보호 활동과 상담을 강화했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16,870세대의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173가구의 에어컨 설치 지원, 선풍기 등 폭염 극복 및 냉방용품을 902세대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보은이 빛나는 달성, 만보 큰 걸음 행사를 가진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4일과 5일, 1박 2일 일정으로 10개 보훈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의 자유와 국토 수호의 결의를 다지고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안보 큰 걸음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보훈안보단체가 앞장서 국가의 자유와 안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교육지원청, 여성 청소년 위한 동백꽃 선물함 전달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교육청과 굿피플 대구 경북지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동백꽃 선물함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용품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보호자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선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본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미술과 음악의 만남, 무대에서 하나 되는 예술. 대구 예담학교 미술음악 융합 프로그램 번지점프를 하다 뮤지컬 공연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 공립형 예술의탁학교인 대구 예담학교는 지난 3, 4일 양일간 오후 7시 예담아트홀에서 미술음악 융합 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번지점프를 하다 뮤지컬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미술 전공 학생과 연극 뮤지컬 전공 학생들이 연합하여 각자의 전공을 살려 만드는 의미 있는 공연입니다. 미술 전공 학생들은 무대 디자인에 필요한 소품, 네온사인, 인물화 등을 제작하고 캐리커처 및 배경 이미지, 타이틀, 오프닝 미디어 아트, 엔딩 영상 등을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3학년 연극 뮤지컬 전공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한 학기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친구와 가족, 연극 뮤지컬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다는 1983년 대학생인 두 주인공이 비 오는 날 우연히 사랑에 빠지고 남자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군입대로 짧은 이별 후 17년이 지난 2001년에 여자 주인공의 흔적을 간직한 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스토리로 전개됩니다. 공연이 개최되는 예담아트홀은 지난 5월 3일에 개관한 112석 규모의 최신 시설 소극장으로 음원 레코딩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첨단 음향 시설과 대형 LED 모니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명호 교장은 이번 공연은 미술, 연극, 뮤지컬 전공 학생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다. 최선을 다해 무대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며 좋은 환경에서 예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미래 예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동초 화동꽃들 유치원 텐튼 먹거리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대구 화동초등학교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텐튼 먹거리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7월 3일에는 인근의 화운꽃들 유치원의 원아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했습니다. 텐튼 먹거리 탐험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2019년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당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과 나트륨을 적게 먹는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7월 1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6일 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구민 참여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초중 고등학생과 아동 보호자, 아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총 10개 모둠으로 나뉘어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 등 6개 영역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점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발표했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토론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아동 친화 도시 조성 방향을 설정하고
4개년 추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8일 관내 약국 29개소를 치매안 심약국으로 추가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현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안 심약국은 약국 직원 전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어르신 등 고령자가 방문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치매 극복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주요 활동은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복약 지도, 배회 및 실종 어르신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보고, 치매의 조기 검진을 비롯한 치매안심센터 사업 홍보 등입니다. 달서구 치매안심센터는 2021년 치매안심약국 21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7개소를 지정해 치매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 가맹점 및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연중 모집하며 신청 및 기타 문의는 달서구 치매안심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2024 달성 100대 피아노에 출연할 100인의 피아니스트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한국 최초의 피아노가 대구 사문진 나루터로 유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으로 풀어내며 매년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100인 피아니스트 모집은 피아노 전공자로서 4년제 음악대학 기준,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서와 자유곡 한곡 연주 영상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음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피아니스트에게는 소정의 출연료가 지급됩니다. 달성구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과 2차 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상반기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5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5억 원을 출연하여 6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 내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고 기업당 한도는 7천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는 CD금리 플러스 1.99% 이내로 이중 2%를 2년간 달성군에서 지원합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 등분할 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7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